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기뻐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흰머리 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죠. 흰머리 수리. 캐나다의 구스를 제압했습니다. 자, 관세 더비의 승리, 신난 트럼프. 이게 왜 뉴스가 되는가 하면요. 캐나다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의 종주국이죠. 캐나다가. 올림픽에서도 가장 많이 우승했고요. 세계 최고의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팀은 미국이 많이 있지만 우승은 캐나다가 거의 휩쓸었습니다. 그동안. 그 정도로 캐나다가 이 아이스하키에 있었을만큼은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 갑이죠, 갑.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스하키에 쓰면은 작아집니다. 특히 올림픽에서는요, 결승전에서 NHL 선수들이 양쪽에서 다 투입된 상태에서 붙어본 적이 2번 있는데 2번 다 미국이 졌어요. 은메달 2번. 캐나다는 지금까지 9번 우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캐나다와 맞서는 그 정도 전력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죠. 구소련부터 쭉 보면요. 자, 미국은 한 3위권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드디어 수건을 이뤘습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 이번에 남녀 모두에서 캐나다하고 붙어가지고 다 이겼어요.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신이 나도 너무 신났어. 그냥 지금까지 웬만한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번에는 선수단에게 바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라이브로 그걸 그냥 영상을 공개하고, 그 영상 공개하기 전에 벌써 축전을 띄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SNS에다가 정말 그레이트 뭐 와우 뭐 이런 표현이 막 등장하던데, 자, 미국이 남자 아이스 하키에서 캐나다를 꺾었다. 그것도 무려 46년 만이다. 이게 단순한 스포츠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관세 전쟁이기도 하고요. 캐나다가 언제부턴가는 이 미국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방송을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캐나다는 원래 미국하고 거의 뭐 R36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뭐 너무도 긴밀한 관계였고요. 두 나라는 교역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덕에 경제가 크게 이제 성장한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거든요. 수출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G7의 일원으로서 항상 미국하고 손잡고 같이 나갔던 게 캐나다인데 이게 한 10수년 전부터요,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캐나다에도 정당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좌파 정부가 벌써 10년 넘게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미국하고 많이 멀어졌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많이 지금 멀어진 관계다. 서로 간에 아주 불편한 사이죠. 그래서 뭐 이 관세 협상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약 이슈도 있어요. 이 캐나다가. 캐나다를 거점으로 해서 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이슈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 놀랍게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중국과 친중입니다. 친중. 캐나다가 언제부턴가는 미국보다도 중국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만일에 이 좌파 정부들이, 여기서 말하는 좌파 정부는요, 그냥 일반적인 우파 좌파 이거보다도 친중화된 리버럴이다. 미국의 민주당 같은 그런 세력들이 친중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에 이제 양대 정당 하면은 캐나다 보수당하고 캐나다 자유당이 있거든요. 캐나다 자유당 거기가 바로 좌파 정당입니다. 중도 좌파 혹은 좌파인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뿔이 나가지고 캐나다에 100% 관세를 막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그렇지 좌우지간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거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어. 허가 안 내줄 것 같아. 캐나다가 뭔가 이렇게 큰 거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건설 거의 다 했거든요. 그 다리가 사실은 큰 공사를 할 때 미국 기업이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자재가 조금 많이 거기 들어가서 건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국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자재도 안 들어갔고
미국 기업이 거기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그럼 독자적으로 했느냐? 놀랍게도 거기는 중국의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중국의 자본 기술, 다리 놓는 기술은 중국도 세계 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가보면 거기도 어려운 난공사들을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기술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미국을 배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세계 전략에 대해서 끈끈이 이게 태클을 거는 게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손볼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단 마두로 베네수엘라는 손을 봤죠. 다음 두 번째가 쿠바인데 쿠바는 지금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쿠바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도 지금 기름이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쿠바 국민들이 지금 난리 난 상태고 자칫하면 쿠바 정권도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란,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란, 캐나다 성격이 좀 다르죠. 이란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소위 신정체제 하메네이를 내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캐나다를 때릴 정도면은 한국을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저는 캐나다 때릴 이유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친중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캐나다 자체가 영국하고는 또 관계가 좋아요. 미국하고는 나쁘지만 영국하고는 좋은 쪽으로 간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영국이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미나티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 딥스테이트 뭐 해도 좋고요. 글로벌 리스트 뭐 이렇게 PC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거하고 전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중국화되고 있는 나라들 여기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 대상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미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자, 이번에 브라질에서 이번에 그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죠.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룰라입니다. 룰라는 예전에 대통령 했다가 중간에 아니었다가 지금 뭐 뒤늦게 또다시 대통령이 된 거야, 케이스가. 건너뛰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하고 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왜냐하면 둘이 똑같아, 사실은. 속성이 똑같다라고 봅니다. 속을 까보면은, 우리 둘이 색깔이 똑같네요 하고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룰라 이재명 조합이냐, 오른쪽에 같은 브라질이죠. 보수나루 윤석열 조합이냐 이거죠. 예. 왼쪽은 좌파 포퓰리스트들, 오른쪽은 우파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친미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왼쪽은 친미인 척했지만 친미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친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옥석을 고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혹시 아시죠? 모르시지 않죠? 우파 유튜브를 쭉 시청하시는 분 치고 친중 이슈를 모른다 하면 이건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송할 때마다 그거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초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고 보고 일단 건너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목적은 아메리카 퍼스트지만 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게 중국화를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혹은 견제 정책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왼쪽은 보면요. 여기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이재명도 결국 같은 꼴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양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대칭이에요. 왼쪽은 똑같은 색깔. 오른쪽도 똑같은 색깔이야. 여기 보수나루는 이 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우파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극우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데 극우까지는 아니고 우파죠. 우익이죠. 친미 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유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보수나루가 쿠데타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이 보수나루를 이게 브라질 좌파화된 브라질 대법원이 그야말로 엄청난 약 30년 가까운 그런 중형을 선고해 버렸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 전에는 못 나오는데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보수나루를 여러 번 언급했고 보수나루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다. 나는 그의 친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건너뛰는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1기 때 가장 친하고 잘 통했던 대통령이 이 보소나루하고 일본의 아베 두 사람이에요. 브라질 보소나루, 일본의 아베. 이 보소나루가 지금은 감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쪽에서 뭐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정치적으로 어떤 정쟁의 결과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택 연금을 위해서 그 지지층이나 변호인단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보면요. 지난 그 9월경에요. 보소나루 이 전직 대통령이 브라질 대법관 5명 중 4명의 유죄 판결로 쿠데타 모의와 폭동 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나이가 70인데 이분이 뭐 이런 식이면 뭐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종신형이 셈인데요. 형량대로라면은 2052년에 나옵니다. 97세가 되어야 나온다라고. 그런데 현재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보소나루 변호인단들이 전원 합의체를 요구하면서 뭐 이렇게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브라질 자체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죠. 풀어주라 뭐 이런 어떤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근데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우가 조금 다른 게요. 여기는 상하 양원을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소나루 쪽이 이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의석은 이쪽이 더 많은 게야. 국회를 이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를. 그래서 그쪽에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27년 뭐 넘는 그런 그야말로 종신형 가까운 것을 이렇게 선고받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브라질 연방 상원에서 보소나루 처벌을 최대 2년 4개월까지 27년 3개월을 2년 4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이게 뭐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걸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거부하겠죠. 근데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은. 그래서 조만간 보소나루는요 잘 풀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어떻습니까? 쿠데타 혐의, 여기 소위 내란 혐의야 일종의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잖아요. 두 사람 다 우파, 내란, 쿠데타. 감옥,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플러스 5년짜리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는 27년 3개월. 똑같습니다. 왼쪽은 왼쪽대로 또 똑같아. 친중에다가 좌파에다가 포퓰리스트에다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죠. 트럼프 이즈 워칭입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를?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뭐든 귀하고 값진 것은 빨리 안 와요. 드디어 옵니다. 빨리 오는 그거는 가짜야. 약한 거라고. 와도 소용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 과정을 거친 뒤에 뭐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정확히 그거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속에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기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임기 2년 전에는 이런 것을 해치워야죠. 특히나 금년에 미국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이기자면요.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부정선거 카르텔 같은 것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을 한다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주요 국가들 중 부정선거 의심되는 나라로요. 브라질도 들어가고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야. 한국도 들어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보면 그 부정선거 그가 의심되는 나라들이 100개국이 넘는다. 가령 이런 나라들이다. 캐나다, 브라질, 한국 뭐 이러면서 몇 나라를 거론했죠. 차이나가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상당한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 난리 났습니다. 자, 이재명하고 보수나라고 둘이 만나가지고요. 이거는 서로 간에 완전히 찰떡궁합일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클 걸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같은 거야. 속성이.
그리고 브라질도 히토류가 많아요. 다만 히토류는 많지만 이것을 이제 이 정제하는 그 기술이 없는 거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래 히토류의 이 정제 기술은 미국이 독보적이었는데 미국이 이 환경 공해 문제 때문에 히토류를 만지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갔던 거야. 초기에 히토류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제공해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제공했다니까. 그걸 중국이 계속하면서 기술이 또 고도화되고 심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독보적인 나라가 돼서 중국이 히토류 자체는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약 한 절반 가까이 그게 매장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많이 있거든.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히토류를 왜 생산을 못하는가 하면은 그거를 정제하는 그 과정이 너무도 복잡합니다. 너무도 힘든 기술이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자원 오염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할 꿈도 못 꿔. 그래서 중국이 저걸 갖고 지금 세계를 멱살 쥐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꿀리고 약점인 게 여기에 히토류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질 같은 나라가 히토류가 많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것은요. 이 브릭스라고 있잖아요. 브릭스의 B가 브라질입니다. R이 러시아예요. I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C가 차이나 요 4개국이 다들 땅 크고 인구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인도에 러시아에 브라질 전부 다 어마어마한 대국들이라고. 인구가 많아서도 대국이고 땅이 넓어서도 대국이죠. 그 네 나라가 똘똘 뭉쳐가 브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S는 사우스 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 대륙별로 하나씩 넣는다 해가지고 그 이제 남아 공화국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나라가 뭡니까? 일종의 미국과 이 경쟁하는 관계, 미국과 어느 정도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동맹 같은 그런 뭐 국제 뭐 협의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냥 경제연합체 이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추구했는데 최근에는 합동 군사훈련까지 했어요. 이거는 나토에 대항하는 미국이 대항하는 어떤 군사 동맹까지도 이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브릭스를 다 지금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도 다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거기 미국 오려고 했어요. 그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그냥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브라질도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캐나다도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중국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들 친중화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말 정면 승부를 걸고 있다. 이 전쟁이죠, 전쟁.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왼쪽에 있는 저 이재명 룰라 조합, 오른쪽에 있는 윤석열 보소나로 조합에서 한쪽은 지금 현직 대통령들이고 한쪽은 전부 감옥에 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정말 뭐 두 사람은 만나면 뭐 그야말로 처음 만난 자리도 바로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뭐 우주 산업 뭐 경제 협력하자, 에너지 탈탄소 협력하자, 열대 우림 기금 참여 당부 어쩌고 저쩌고 문화 뭐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은 우파적 시각에서 보면 그건 무조건 애서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탄소 정책에 있어서도 탈퇴해 버렸습니다. 탈퇴. 그래서 저탄소 이것도 말이죠. 앞으로 거대한 변화가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그 탄소 관련해 가지고 저탄소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매년 그거 다 지금 세이브 되는 거지요. 그것만 해도 1년에 뭐 약 한 2천조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살판 났습니다. 요새. 뭐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거고요. 자, 이런 뉴스들. 자, 한국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남미와 무역협정 공감대, 이재명이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신났습니다. 요즘 보면. 예, 이재명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룰라 브라질 히토류 투자 희망한다. 한국이 어쩌면 이 히토류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걸 가공 뭐 하고 그거 정연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 충분한 기술이 이렇게 습득이 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의식하는 거죠. 자, 한국 브라질 핵심 광물 AI 등 협력 증진.
자, 광물 쪽은 브라질이 제공하고 AI 이런 것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그리고 한국이 고급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도 한국은 파트너로서 굉장히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긴 한데 다만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 뒤에서 같이 놉시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버리면은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진다. 자, 룰라 만나서 이재명 뜨거운 퐁. 자, 방명명 이런 걸 쓰자 예술적입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알랑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설레발을 치고 막 그렇습니다. 자, 내가 잘생겨진 건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다. 국빈 방한 브라질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덕담 던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치맥 회동을 한다. 까샤사 건배주에 갈비 바비큐. 까샤샤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식 어떤 뭐 음식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룰라 맞춤 한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생략합니다. 뉴스를 읽어주는 것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직접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뉴스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엄청난 이게 그 일이 지금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도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결과를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희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은 원래 큰 거는 늦게 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